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레디아이 A7 프로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전원을 켜면 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살표를 누르는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이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영어는 영어이고 지역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라면 저는 유럽연합에 속한 지역, 예를 들어 폴란드 같은 곳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효과가 있다면 정말 대박일 겁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유럽연합이 미국 같은 곳에 비해 훨씬 더 소비자 친화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법을 만들 때 이런 법들은 기업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 즉 여러분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내려는 것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법들은 기업들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무언가를 바꾸도록 강제합니다. 만약 앞으로 유럽연합이 기업들이 정말 불만을 가질 만한 비논리적인 법을 만든다면 아마도 기업들은 해당 지역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에만 이런 변화를 기기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지역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만약 여러분이 이 지역 출신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자신이 이 지역에 있다고 선택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그 변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변화가 시행되고 여러분이 해당 지역에 있다고 선택했다면 말이죠. 자, 여러분이 유럽 출신이라면 뭐 어쩔 수 없죠. 여전히 기업들에게 돈을 뜯기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만약 된다면 정말 끝내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약관, 사용자 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아무도 이걸 한 글자도 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박스를 체크하고 우리가 꼼꼼히 읽고 동의했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기기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새 기기 설정을 선택할 수 있고 설정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의 화면 잠금 해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도 3개의 숫자가 나오는 화면이 뜨고 그 숫자를 다른 휴대폰에 표시된 것과 맞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내 모든 구글 계정이 옮겨지고 그 구글 계정과 연동된 모든 데이터가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통화 기록, 연락처,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복원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정을 새 기기로 빠르게 옮기는 방법으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화면 잠금만 확인하고 숫자를 맞추면 이전 기기에 있던 모든 계정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 카드 확인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심 카드를 삽입하거나 건너뛸 수 있으며 설정 시 심 카드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더블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잠금 옵션이 나옵니다. 화면 잠금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패턴, 피나 비밀번호 이렇게 3가지 옵션이 있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증을 사용하려면 이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2가지 생체 인증 방식 모두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체 인증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여러 번 시도해도 기기가 잠금 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몇 번 시도 후에는 더 이상 인식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문을 5번 입력하면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른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해야 하고 얼굴 인식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얼굴에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운이 없으면 잠금 해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펜 패턴 또는 비밀번호 같은 방법만 남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작은 상처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소한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 중 하나는 꼭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기에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저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행하게도 이 기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이 기기를 주었을 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추가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고 구글 계정도 연동되어 있다면 더욱 안전합니다. 누군가 이 기기를 주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적어도 여러분은 정말 항상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폰 대신 쓸모없는 벽돌만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기를 초기화한 후에는 화면 잠금이나 기기에 로그인되어 있던 구글 계정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설정을 마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기기를 끝내 돌려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건너뛸게요. 이게 업무용 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글 서비스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건 다 헛소리 같은 거고 위치 설정도 아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치 사용을 끄더라도 실제로는 기기가 위치 추적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은 단지 애플리케이션이 기기의 위치와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확도는 와이파이 같은 무선 신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모바일 네트워크, GPS 타워 또는 GPS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 설정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기기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다음은 스캔 허용인데 이 기능은 위치와 함께 자동으로 꺼집니다. 스캔 허용은 앱과 서비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와이파이와 주변 기기를 상시 스캔합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꺼도 실제로는 완전히 꺼지진 않습니다. 즉 꺼도 항상 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설정은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것만 막을 뿐이고 다른 기기들이 여러분을 스캔하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기가 위치를 추적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구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구글이 그 데이터를 최대한 수익화하고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구글이 또 한 해 동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는 소식과 신기하게도 구글폰을 비롯한 모든 휴대폰의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신기하죠? 당연히 여러분은 이 기능을 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드로이드 기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이런 말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구체적이지 않으니까요. 구글이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이걸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훔쳐서 번 돈으로 자기들 기기를 자기들 방식대로 개선하는 게 더 이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도 꺼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짜증나는 건 바로 업데이트 및 앱 설치입니다.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협박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죠?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계속 진행함으로써 동의하게 되는 거죠. 기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앱도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고요. 네, 대략 이 정도가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그래서 설정을 마치려면 계속 진행해야 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입 후에 구글이 구매 조건과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하려고 했던 일 중 하나는, 그리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기가 무엇을 어디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는 2025년에요. 결국 그들은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의 기기에서 원하는 것을 할 자유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적용될 뻔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거 받아, 조용히 하고 네 할 일이나 해. 우리가 주면 그냥 받아. 이런 식이었죠.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나가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2026년 초에 그들은 결국 이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알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게 최선의 아이디어는 아니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사실은 할 거예요. 바보들아. 속았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이제는 또다시 사실은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러분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어요. 라고 하죠. 마치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걸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고 우리 중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않길 바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행될 연말쯤에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아마 OTA 업데이트 서비스를 삭제하면 될 거예요. 이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인데 이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버리세요. 물론 그 서비스가 보안 패치 설치도 담당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어떤 기업이 제가 구매를 완료한 후에 구매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제 기기의 엄청난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일종의 악성 코드나 다름없어요. 네, 그게 바로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예시가 궁금하다면 삼성 스마트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구매 이후에 구매 조건을 바꾼 사례입니다. $3,000짜리 냉장고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화면이 달린 그 냉장고에 대해 삼성은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광고를 띄우기로 결정했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휴대폰을 준비하고 기본 설정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샤오미 제품 기준인데 위치 정보라든지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 등 비슷한 설정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은 유일한 부분은 맞춤형 광고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비판하고 싶은데 샤오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다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 디자인을 가져다가 일종의 역심리까지 쓰려는 뻔뻔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게 되는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 기능을 끌려고 하면 바로 여기 팝업이 뜹니다. 보통은 저는 뭘 해야 하는지 읽지 않아도 압니다.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제 행동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뒤집어 놔서 다시 켜지게 됩니다. 역심리 효과를 노린 거죠. 여기서 이걸 끌려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꼭 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토글만이 이런 창을 띄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이런 식으로 안 뜨고 오직 이 쓰레기만 그래요. 아무튼 넘어가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자녀 보호 기능입니다. 당연히 이걸 설정할지 말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폰트는 주로 크기만 다릅니다. 실제로 눈에 띄는 차이는 숫자에서만 보일 거예요. 숫자가 어떻게 스타일링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숫자 3을 보면 이 폰트에서는 더 둥글고 윗부분이 약간 각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특히 실제 알파벳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인데 이건 일종의 배경화면 캐러셀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랜덤 배경화면이 많아서 아기 사진 같은 배경화면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성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만약 연인이 있다면 집에 돌아와서 더 최악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폰을 내려놓았는데 잠금 화면에 랜덤으로 이상한 여자 사진이 한 번 전환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뜨고 그걸로 혼나는 상황이 상상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진은 바로 사라져버리죠.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건너뛰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제 배경 화면을 직접 설정해서 그걸로 고정해두고 아무 문제 없이 쓰는 게 좋아요. 다음은 기본 런처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앱을 홈 화면 한가운데에 배치하거나 앱 서랍에서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서 볼 수도 있어요. 다음은 내비게이션 방식인데 기본 제스처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가상 버튼 옵션도 선택 가능하지만 저는 제스처를 계속 쓸게요. 이제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데이터 복원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전 기기에서 이 기기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미머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홈 화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와,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냥 뭐라도 한 모금 마시고 있을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시스템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인상적이네요. 와, 드디어 세상에 정말 오래 걸렸네요. 자, 이제 됐네요. 전혀 느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빠르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시스템 옵스로 이동하면 미모버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만약 기존 기기가 샤오미 기기가 아니라면 따로 다운로드 해야 하고 샤오미 기기라면 이미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앱을 통해 새 기기가 새 기기임을 선택하고 기존 기기에서는 기존 기기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두 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가 어디서 왔든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기존 기기에서 새 기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구글 백업과 복원의 모든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